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국립호텔에 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기 전에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논란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 그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반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질문이 파생시킨 여러 논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웹 검색을 통해 윤석열 국립호텔 방문 논란이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본 결과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국립호텔 방문과 관련된 명확한 논란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에서 파생된 여러 연관 논란들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각기 다른 사건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란은 구치소 식사 관련 논란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 후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출석으로 인해 건빵이나 컵라면 등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하게 비판하며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마치 밥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비유하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 설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며 비꼬기까지 했죠. 이 논란은 단순히 식사 문제를 넘어 구금시설에서의 처우와 인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논란은 인권과 특권의 경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 수감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과거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우에 대한 기대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것이죠. 일반적인 수감자들과는 달리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은 사법 시스템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만합니다. 두 번째 논란은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적 외출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성북동의 한 빵집을 방문했을 때 과도한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잉 경호, 대통령 놀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유명 백화점과 유명 빵집을 가야 하느냐며 국민들이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란은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사적 행보가 어떻게 대중에게 비춰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보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논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개인적인 행동이 갖는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적인 외출이라 할지라도 국가 원수의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논란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논란은 대통령 취임식 관련 호텔 만찬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외빈 만찬을 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초호화 잔치라고 맹렬히 비난했죠.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호텔 대관료는 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논란은 공적인 행사에서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국민 정서와의 괴리감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방식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품격과 리더의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호화로운 분위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의심된다면 이는 곧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국가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논란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공적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절제미가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국립호텔 방문이라는 직접적인 사건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 모든 논란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국립호텔에 갔을까? 라는 질문에 내포된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혹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 말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제시해 주신 추가 요청 사항들을 하나씩 대본에 녹여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자충수다와 자승자박이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종합해 볼 때 일련의 사건들이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충수가 되었고 결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자승자박이 되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치소 식사 논란에서 정성호 장관의 강한 비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오히려 역효과로 만들었고 대중에게는 밥투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상황을 개선하려다 오히려 더 큰 비판을 자초한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 외출 논란에서 보여진 과잉 경호나 취임식, 만찬 논란에서의 초호화 잔치 비판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이어져 대통령 놀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스스로의 정치적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적인 책임감보다는 개인적인 편이나 취향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고 이는 곧 지지율 하락이나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충수란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승자박은 스스로 만든 허물로 인해 자신이 공경에 빠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그의 일부 행동과 발언들이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공적 직책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와 실제 보여준 모습 사이의 괴리가 이러한 평가를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은 지도자에게 언행일치는 물론 상황을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논란 속에서 드러난 모습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곧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는 냉혹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독불장군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국무위원, 비서, 참모들을 무시했다는 설명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논란들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사적 외출 논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유명 백화점과 유명 빵집을 가야 하느냐며 국민들이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주변의 조언이나 비판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취임식 만찬의 규모나 장소 결정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무위원이나 참모들이 이러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본인의 결정을 고수했다면 이는 독불장군적인 리더십 스타일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인물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괴리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오직 한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칫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운영과 같은 복잡다단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단순히 정보의 흐름을 막는 것을 넘어 조직 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정책의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러한 독불장군의 특성을 보였다는 비판은 그가 얼마나 주변과의 협력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십은 더 이상 카리스마적인 한 개인의 강력한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국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은 두주불사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공직자의 음주와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거나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생활이 공적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절제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두주불사라는 표현이 사실이라면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그의 공적, 이미지와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개인적인 면모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사생활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 사생활이 공적인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공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절제된 생활이 요구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언제나 맑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며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국가 안보나 외교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주불사라는 표현은 이러한 우려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의혹 자체가 공직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자신의 행동이 공적인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요청은 손정희는 60수를 내다본다고 했는데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윤 전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60수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장기적인 안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여러 논란들, 즉 구치소 식사 문제, 사적 외출로 인한 시민 불편, 취임식 만찬 논란 등에서 보여지는 단기적인 시야와 예측 부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많은 비판과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위기 관리 능력과 성견지명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바로 미래를 통찰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전략적 통찰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에만 급급했다면 이는 리더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국내 문제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이러한 능력, 부재는 국가의 경쟁력 약화와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의 비유는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종합해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국립호텔에 갔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그의 리더십 스타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자충수와 자승자박, 독불장군식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결국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실패, 그리고 리더로서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최고 리더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치에 부합했는가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때로는 단호하고 추진력 있게 비춰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의 부재와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자충수와 자승자박이라는 표현은 그의 일부 결정이 의도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했던 행위가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자신이 만든 규칙이나 상황에 스스로 얽매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리더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결국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는 한 번의 실수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비판은 윤 전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대통령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참모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무시된다면 이는 곧 불통의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책의 실패나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이러한 소통의 가치를 간과함으로써 리더와 공동체 사이의 간극을 벌리고 장기적으로는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는 유연한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두주불사라는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직무 수행의 성실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의혹 자체가 공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항상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며 특히 국가의 수장에게는 그 기대치가 더욱 높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적인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품위를 손상시킨다면 이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음주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들이 혹시라도 흐트러진 정신 상태에서 내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이는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희는 60수를 내다본다고 했는데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유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 전략, 구상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냅니다. 국가의 리더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협과 기회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성견지명이 필수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나 예측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은 그의 리더십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더가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부재는 결국 단기적인 문제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국가 발전의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과 비판들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국정 운영 방식이 국민들의 기대와 얼마나 괴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국립호텔 방문이라는 질문은 이러한 괴리감과 불신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 되었고 국민들은 이 질문을 통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